범타임즈의 코인 사냥꾼 서범석 전문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범타임즈의 서범석입니다. 네, 오늘 사냥할 코인은 어떤 건가요? 예, 메타버스 NFT 얘기를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시간에 사실 살짝 그 코인에 대해서 언급은 했었는데 워낙 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뭐 주식 시장까지 워낙 핫한 테마라서 그 코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지난 시간 얘기도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텐셋 잼 론치 플랫폼을 얘기하면서 잠깐 이 메타버스 프로젝트인 메타 히어로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이후에 지난주에 텐셋이 많이 폭등을 했어요. 2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는데 단기 영역은 신의 영역이다라고 하셨는데 신이 아니신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어요, 사실. 예, 솔직히 뭐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습니다. 모르셨나요? 네. 몰랐고요. 지난 시간에 이제 주요 ICO 플랫폼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를 론칭을 성공적으로 했던 프로젝트로서 이제 텐셋을 소개해 드렸던 건데 마침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소개를 하더라도 무조건 오를 것이다 하고 투자하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투자하시기 바라고 지난번에 이렇게 오를 줄은 사실 저도 몰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도 이유가 있잖아요. 텐셋 상승 이유를 한번 더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상승 여력이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그 지난주에 이제 각종 그 텐셋이 오르면서 각종 플랫폼들에서도 이제 핫한 코인으로 소개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인베스팅닷컴에서 보면 이제 핫코인 1위로 소개가 되기도 했고 네. 또 뭐 코인게코에서도 디스커버 코인 항목에서 이제 여러 항목들에서 이제 1위에 랭크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코인마켓캡에서도 이제 한때 1위를 했다가 어제 기준으로는 뭐 아직도 이제 상위에 랭크된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상 댓글에 잡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 다행히 그런 댓글은 없었는데 이제 이런 거 보여드리면서 이제 뭐 잡코인은 아니다 이런 말씀 일단 드리고 싶고 그냥 이제 핫한 한 주였구나 지난주가. 앞으로 이제 보려면은 이제 로드맵대로 잘 가고 있는지 프로젝트가 필히 이제 앞으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그래서 굳이 이제 상승 이유를 한번 따져 본다면은 이제 첫 번째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서 이제 잼 론치 플랫폼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지면서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관심도 커졌을 건데요. 그래서 이제 그 잼 론치 플랫폼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텐셋 토큰을 2,000개 이상 이제 보유하고 1년 동안 락업해야 된다는 기준이 지난주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 영향이 조금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팬케이크 사업에 어제 상장이 됐어요. 그런 기대감이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텐셋이 원래는 이더리움 기반인데 이제 이더리움은 늘 이제 수수료가 문제였죠. 비싼 수수료 문제였고 그래서 지금 런던 하드포크에 대한 이제 기대도 상당한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에 상장되면서 이제 크로스 체인이 가능해졌다 텐셋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고 이제 텐셋 조금만 더 얘기를 하자면은 앞으로 이제 크로스 체인이 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남아 있을지 바이낸스로 옮겨갈지 홀더들끼리의 눈치 싸움이 상당히 이제 재밌게 진행될 거고 그러면서 어떻게 생태계가 꾸며질지 이제 상당히 궁금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텐셋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이번 주에 텐셋이 2배 가까이 올랐던 이유가 뭔지 상승 이유 한번 짚어봤고요.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얘기 한번 해볼까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메타버스 얘기 오늘 드릴 코인은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 드렸던 메타 히어로라는 코인입니다. 코인이고 얘들이 딱 내세우는 슬로건은 3D 스캐너 기술을 활용한 리얼 유틸리티 토큰이다. 뭐 이런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7월 초에 이제 프리셀과 팬케이크 사업에 상장된 이후로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지금까지는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메타히어로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뭐 전망하자는 건 아니고 차트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지 보시면은 일단 지금 그 팬케이크 사업에 상장된 이후에 지금까지 최근에 많이 올랐고요. 예, 최근에 많이 올랐고 지금 한 5배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프리셀가 대비한다면은 한 20배 이상 상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아주 잘 나가고 있다.
보고 있고요. 네. 근데 하나 조심해야 될 건 이런 이제 신생 코인들은 작은 이슈에도 등락이 심할 수 있고 네. 또 계속 오를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언젠가는 조정이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주의사항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네. 아까 이제 3D 스캐너 기술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제 메타히어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오. 내용입니다. 요 사진이 지금 스캐너 챔버 실제로 저렇게 예, 생겼다는 사진인데요. 말씀이시죠? 일단 높이가 한 2.5m가 되고 네. 요 기둥들이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16개고 아. 총 카메라가 64개가 붙어 있어서 뭐 사진을 찍어서 이걸 그대로 아바타를 우와. 구현하는 뭐 이런 네. 기술입니다. 이런 기술인데 그래서 그 메타히어로 자체 기술력이라기보다는 이제 외부 소싱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기술 파트너사는 울프 스튜디오라는 회사인데요. 네. 사이버펑크 2077이라는 게임에서 이제 3D NPC를 만들어서 NPC가 뭐냐면은 네. 주인공 말고 그냥 그 곁다리들 캐릭터들 네. 뭐 NPC라고 하는데 그걸 조연들이요? 예 네. 그런 것들을 만드는 기간을 이 기술을 활용해서 2년을 단축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이제 스캐너에 대해서는 계속 업그레이드 중이고 앞으로 이제 두바이 블록체인 서밋에서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제 스캐너 이 챔버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가 되는 중이고 그리고 요 이제 토큰노믹스 요 메타히어로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지금 여기도 이제 홈페이지 화면인데요. 디플레이션, 스마트 스테이킹, 번을 볼 수 있는데 뭐 그 메타히어로의 CEO 로버트 그린이 텐셋의 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를 했어서 그랬던 건지 뭐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상당 부분 텐셋과 그 비슷한 시스템을 차용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시면은 디플레이션이란 말을 이제 코인 시장에서 자주 보실 수 있을 텐데 네. 인플레이션 아시죠? 네. 반대 말이죠. 그렇죠. 물가 상승을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얘기하면 보통은 통화 공급이 증가하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하고 그래서 물가 상승을 한다 이런 개념의 이제 인플레이션인데 그 반대 의미로 디플레이션인 거죠. 통화량을 줄이면서 통화 가치를 상승시키겠다. 이래서 이제 모든 히어로 토큰의 거래에 대해서 이제 10% 정도의 피를 부과하면서 디플레이션을 시키겠다는 게 있고 또 스마트 스테이킹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스마트 스테이킹을 하는 거는 이겁니다. 보통은 스테이킹을 하려면은 특정 지갑에 락업을 하거나 네. 뭐 어떤 특정한 곳에 둬야 이제 스테이킹이 되는 구조인데 텐셋과 메타히어로가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 스테이킹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상에 있는 지갑에만 그냥 본인 지갑에만 갖고 있으면 저절로 스테이킹이 네. 되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에 대해서 한 2% 정도는 히어로 홀더들에게 배분되는 구조로 그 스테이킹이 되는 거고요. 버닝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그거죠. 소각이죠. 네, 그 토큰을 소각이죠. 이제 소각한다. 그래서 네. 가치를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금 다른 점은 오토리퀴디티라고 있는데요. 네. 이제 자동으로 지금 같으면은 팬케이크 사업의 유동성 풀을 제공 중인데 이제 거래량의 일정 부분들을 계속 그 유동성 풀을 늘려나가겠다. 네. 뭐 이런 걸로 볼 수 있고 바이백 버닝은 이제 회사의 이익으로 네. 자사주를 사들여서 토큰을 사들여서 태우겠다 이런 거고 유틸리티는 이제 보통 민 코인이나 뭐 좀 허황한 코인들 네. 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얘들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우리는 확실하게 그 용도가 있는 네. 토큰이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메타히어로 생태계 내에서는 스캔을 하거나 네. 그 내 NFT를 구매를 하거나 뭐 로열티를 받거나 모든 지불 활동을 히어로 토큰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히어로 토큰은 유틸리티 성격이 강하다. 뭐 이런 점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 이 생태계 안에서 어떤 생태계가 있고 또 그 안에서 어떤 역할들을 할 수 있는지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또 앞으로 어떤 잠재력이나 어떤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제가 일정 부분 이제 동의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제 메타히어로 측에서 이제
주로 커뮤니케이션 네.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 한번 잘 판단을 직접 잘 해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우선 가장 이제 눈에 띄는 건그 인스타그램에 네. 그러니까 폴란드 가수 도다라는 가수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이제 메타 히어로 이 챔버 사진을 올린 건데요. 네. 뭐 약간 조금 불편하게 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아까 그 폴란드 화면에서 가수 봤던 그 스캐너인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린 건데 뭐 자발적으로 관심에 의해서 올린 건지 뭐 마케팅인지 뭐 네. 로보틱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가 없는데 일단 올렸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마케팅이라면 정말 고도의 마케팅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네. 일단 지금 복장이 가수인데 복장이나 자세나 너무 파격적이긴 예, 하네요. 파격적이고 이제 뭐랄까 좀 더 많은 상상을 할 수 있게끔 네. 하는 사진입니다. 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포르노 산업으로 진출을 하게 된다면 물론 윤리적인 문제라든가 뭐 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렇죠. 또 아니면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성인 콘텐츠에 활용이 된다면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메타 히어로 측에서 이제 잠재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이제 셀럽이나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셀프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을 할 거다. 아. 내지는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네. 그걸로 수익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거다. 뭐 이런 잠재력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메타 히어로 제목에서도 느껴지지만은 메타버스와 히어로 토큰 네. 아주 상당히 직관적이죠. 네. 그리고 아까 챔버를 보셨지만 상당히 직관적으로 누구나 보더라도 아, 저 기계로 스캔을 뜨고 아바타를 만드는구나. 네. 이제 이해가 쉽단 말이죠. 그래서 얘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는 코인 시장에 평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이걸 통해서 코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뭐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매스 어답션 네. 오브 크립토커런시를 이제 뭐 실천하고 있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그래서 일반인들도 만약에 나 연기는 못하지만 외모는 완전 딱인 뭐 역할이 있다거나 네. 게임 속의 캐릭터라든가 그거를 이제 본인 아바타를 생성해서 게임 디벨로퍼나 뭐 패션 네. 업계 제공을 한다면은 그걸로 이제 일반인도 수익 활동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가깝게 생각해 보면 이건 토큰 시장 아니라 이미 이제 현실화되고 있는 건데 뭐 가상 피팅룸 네. 뭐 입어볼 쇼핑몰까지 수도 안 있죠. 가고 그냥 네. 입어 본다던가 이런 게 있고 또 하나 애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상당히 큰 게임 회사죠. 네. 락스타랑 EA를 예로 들면서 네. 우리는 얘들이랑도 파트너십을 체결할 잠재력이 있어. 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뭐 어떤 게임 디벨로퍼와 지금 파트너십 협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얘들 그 자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일단 로버트 그린 자체가 성공한 창업가이기 때문에 뭐 일단 재력에 대해서는 뭐 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 자금을 100억 원 정도 시드 머니로 투자를 했고 그리고 프리세일로 한 33억 정도를 조달했습니다. 그중에 네. 이제 퍼블릭 세일은 그중에 한 150만 달러 정도 되는데 2분도 안 되는 시간에 완판이 됐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얘기들 보면은 본인이 100억을 투자했지 물론 제가 생각했을 때 네트워크를 따진다면은 벤처 캐피탈을 충분히 데리고 올 수 네.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역이 제가 알기로는 없단 말이죠. 네. 상당한 자신감으로 어. 보입니다. 보이고 그리고 로버트 그린이 했던 말들을 보면은 자기들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쓰고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 상장은 뭐 시간 문제일 뿐이다. 아, 자신감이 있네요. 네. 네. 그리고 우리 토큰을 갖고 있으면 뭐 여러분 인생이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상당히 꼭 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젝트 전략적 파트너십을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서도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네. 많이 보여줬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은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겠다 우리가 스캔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현실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까지 이 메타 스캐너 12개를 세계에 12개를 일단 배포를 하겠다. 네. 그리고 그중에 한국도 포함돼 있다. 뭐 이런 말을 네. 했었죠. 2022년까지요? 예, 2022년까지 이제
된다고 말을 했고 사견을 하나 잠깐 붙인다면 네. 한국에 이제 설치된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동탄에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동탄에 사시나 봐요. 제가 살고 있고 그 동탄을 암호화폐의 메카로 만들겠다. 이게 개인적인 지금 뭐 목표기도 하고요. 출마 선언을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 뭐 네. 그런 말 잠깐 드렸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보면은 이제 상당히 자신감을 보인다. 뭐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로버트 그린에게 상당히 부럽기도 하면서 뭐랄까요? 그 로버트 그린 말들을 보면 뭐 직접 대화를 해본 건 아니지만 트위터에 올리는 글들을 보면은 상당히 직설적이고 네. 강하고 자신감 넘치고 뭐 이렇기 때문에 아까처럼 뭐 인생을 바꿔주겠다 이런 말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려들을 필요는 있지만 네. 그 성공한 창업가로서 명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전혀 허황된 얘기들은 아니고 네. 정말 그 확신에 찬 성공한 창업가다운 자신감이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메타히어로 이제 관련해서 이렇게 상당히 이제 자신감 넘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네. 사실 스캔이라는 게 네. 과연 뭐 독보적인 기술일까라고 아. 생각을 해보면 네. 실제로 뭐 3D 프린팅이다 하면서 스캔이 이미 되고 있고 네, 그렇죠. 뭐 이 규모가 뭐 세계 최대인지 뭐 그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이 기술 자체가 그렇게 독보적인 것 같지는 않다. 네. 이런 점이 하나 있고 대신 이제 그동안 그 이 기술 파트너 맺은 회사가 그동안 기술이 노하우가 축적됐을 거고 네. 다만 하나 이제 크립토 시장에 이 3D 스캐너를 도입했다는 점에 있어서는 뭐 높이 평가를 하고 싶죠. 네. 이게 전 세계 최초인지 뭐 다른 데 하고 있는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지만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지금 첫 시도인 것 같고 상당히 퍼스트 무버인 점에는 틀림이 없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인에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도 어쨌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앞으로 물론 패스트 팔로워들이 나타나서 견제를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문제점들은 있지만 제가 늘상 말씀드렸듯이 뭐 백서나 이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네. CEO에 집중하라 이 말을 아. 말씀드렸듯이 또 네. 얘기하고 싶은 거는 폴란드 100대 부자에 들었었죠 포브스에. 네. 자금력은 제 생각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검증됐다. 같고 네. 그리고 제일 얘기하고 싶은 건 성공해본 경험이 있는 창업가라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한번 해본 사람이 또 성공을 하기도 쉬울 테니까요. 네. 그 점을 이제 주의 깊게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성공했던 창업가 팀이 다수 메타히어로 팀에 합류했다는 점도 이제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네, 이건 제가 짧게 그냥 궁금한 걸 여쭤보고 싶은 건 메타히어로나 메타버스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좀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전망 어떻게 보시는 편이세요? 사실 늘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감히 신의 영역에 도전하고 싶지는 않고 네. 뭐 하나 말씀드려보고 싶은 거는 지금 그 로버트 그린은 게임광이기 때문에 네. 게임에 어떻게 접목을 할까, 파트너를 할까 이 얘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로버트 그린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먼저 앵커님께 여쭤본다면 혹시 영화 좋아하시는 영화 있나요? 영화 좋아하죠. 어벤져스나 이런 영화도 좋아하죠. 혹시 그 영화 속 주인공이 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방금 어벤져스 말씀하셨듯이 저는 거기 나오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상당히 뭐 로다죠. 롤 모델이랄까 네.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이 기술을 이용해서 영화 속의 내 모습을 볼 수 있는 것까지 확장이 된다면 얼마나 더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게임강 얘기가 나왔는데 끝으로 요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네. 그 로버트 그린이 남긴 말인데 나는 게임광이다. 나는 창업도 사업도 게임처럼 했다.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클리어했을 뿐인데 돌아보니까 성공한 창업가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네. 요 말씀을 오늘 끝으로 드리고 싶네요. 그 말을 끝으로 오늘 메타버스와 메타 히어로 관련된 얘기 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셔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